수업 시작할게요. 페이지 54페이지 보세요. 나중에. 자, 페이지 53페이지 보시겠어요? 이게 독립적인 논점이 이런 문제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림과 같이 이 x제곱이 있죠. 이렇게 y 이퀄 2x제곱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x 이퀄 0 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2 이렇게 x 이퀄 0, x 이퀄 2 하고 둘러싸인 부분 이 영역에 한 변이 x축에 있고 내부가 겹치지 않는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림처럼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죠. 이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이게 함수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함수식이라 하면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변수가요. 지금 이 면적을 달리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위치에 따라 다를까요? 여기 어차피 이 꼭지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이 두 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사각형들의 면적의 합이 달라질 거니까 맞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수를 이 좌표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좌표점의 위치와 이 좌표점의 위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제 봐봐. 뭐 가령 예를 들면 이 좌표점은 이 좌표점하고 관계에서 뭐 2대1 지점이다 뭐 이런 거 내용이 있어요.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두 개가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변수 두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변수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일 때 이 변수 두 개가 만약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실상 문자 한 개에 대한 함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자 한 개로 나타내고 아니면 문자 한 개로 나타내기가 힘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가령 뭐 s가 t에 관한 문자도 안 나오고 이게 실제로는 뭐 k에 관한 문자가 나온다 그러면 k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k의 t에 대한 변화 비율을 곱해가지고 풀거나 그렇게 했잖아. 이건 어쨌든 k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가 서로 관계가 있을 때 얘기죠. 이해됐죠? 관계가 있을 때 얘기고 이것처럼 독립적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먼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 때 이 두 점의 x 좌표를 변수로 둡니다. 그런데 여기가 먼저 t라고 두고요. 여기를 x라고 둔다면 맨 처음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먼저 주어졌다. t라는 문자가 일단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한 다음에 얘의 위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그러면 x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이 부분을 최대로 할까? 알겠죠? 요거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됐지? 얘 얘 지금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얘가 어느 지점인가 딱 위치가 정해졌을 때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가 먼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x가 어느 위치에 상대적으로 있어야 이 s의 원, 이 부분이 최대가 될까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봐봐요. 얘를 문자를 S1의 x, 얘를 x에 관한 식, 얘는 S2의 t에 관한 식을 각각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요, 먼저 얘부터 해보면 가로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어떻게 돼요? 가로가 12 2-t죠? 그지? 2-t.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돼요? t의 t제곱이 세로가 되겠죠, 그지? 이건 t에 관한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가로가 어떻게 되죠? 가로가 어떻게 돼요? t-x. 세로가 어떻게 돼요? 2x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이때 생각해보세요. 봐봐. 얘는 t가 고정되었다고 보면
이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죠, 그지? 예, 그리고 그래서 일단 t를 먼저 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x의 조건을 따져봅시다. 얘가 최대가 될 조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S1의 x를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범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x는 0보다 크고 나왔죠. 그 다음에 t보다 작고요. t도 2보다 작거나 같겠죠. x나 t는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맞죠? 이때 S1의 x는 이렇게 될 텐데 얘가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더하기에 t 마이너스 x에 2에 x제곱 이렇게 되니까 2x제곱 묶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묶어줄까요? 그럼 1 마이너스 t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이게 앞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1차식으로 따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얘는 어쨌든 양수니까 1차식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x축이 있고요. x축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때 이게 0이 되게 하는 지점이 x 이퀄 t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지? 그러면 자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t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크기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t가 일단 0에서부터 2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t 마이너스 1은요 어떤 범위에서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x가 지금 변수가 x 변수가 0에서부터 2 사이 범위에서 S1x의 최대를 지금 찾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이 친구가요, 이 구간 밖에 있을 때, 이 구간 왼쪽 밖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됐죠? 첫 번째 뭐라고요? t-1이 0의 왼쪽에 있을 때 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t의 범위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을 때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에는 누가 최대가 될까요? t-1에서 최대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봐봐요.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 누구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냐면 S1'X의 부호를 얘가 결정을 할 건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감소예요. 감소하니까 S1X는 그 최대값이 X가 얼마에 대체될까요? 감소하니까. 이거의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지금 이 범위라면 이 봐봐요. 극대값이 구간 내에 없을 때잖아. 지금 구간 내에 극대값이 없을 때야. 그럼 뭐 언제 최대가 되겠냐고. 응? 구간의 시작점이 0일 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감소하니까. x가 0일 때 최대가 된다고. 즉 S1의 빵이 최대가 돼요. 그리고 실제 그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x에다 여기다 0을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 0을 대입하면 t가 있는 t. 그리고 그 t는요, 이거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요, 구역을 어떻게 나눠보자. 이제 구간 내에 극대값이 존재할 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t-1인데 이 t-1이 0과 2 사이에 존재할 때요. 요 x 구간 내에 t-1이 존재할 때, 즉 두 번째 t-1이 0과 2 사이에 존재할 때 t 기준으로는 1보다 크거 나왔고요. 원래 3보다 작거 나왔던데 원래 t 값이 2를 넘지 못하니까 요금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요 구간 내에서 여기가 증가하고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S 프라임 X, S1 프라임 X가 증가, 감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구간 내에서요. 따라서 S의 T-1이 극대이고 최대가 돼요. 그러면 최대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S1의 X가 언제 최대가 되냐면 X가 T-1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 최대값은 저기다가 T-1을 대입을 해요. 아까 요식 있죠, 요식. 이 식에다가 최대값을 대입을 해봅니다. S1에 T-1이고요. T-1에 그다음에 2에 T-1제곱이니까 TT 없어지고 1 되고요. 2에 T-1제곱 되겠죠. 자,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봐봐. 지금 이거는 T가 1보다 크거 나왔을 때의 값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T가 1보다 크거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크거 나왔을 수밖에 없어요? 2의 0제곱, 2의 0제곱보다 크거 나왔겠죠. 그래요? 2의 0제곱. 그런데요, 아까 이거 봐봐. 얘가 최대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최대값은요, 뭐를 넘을 수 없어요. 1을 넘을 수 없죠. 왜냐면 이게 최대의 식인데, 이게 가질 수 있는 최대식이 이건데 0일 때의 값이긴 한데 그 0일 때의 값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겠죠. t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더라도 얘가 더 크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최초의 식에서요 S1x 더하기 S2t 이 식은 얘를 고정시켰을 때 t가 고정되었을 때 언제 최대의 식이 되냐 하면 S1의 x가 t-1일 때 최대식이 됩니다. 이게 최대식이 돼요. 최대값이라고 할 수 없고 최대식이 되겠죠. x가 상대적으로 t-1일 때죠. x가 이때 최대식이 되고요. t를 포함한 최대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이 이 값이 아까 2의 t-1 제곱이고 그 다음 이 값은 2-t 2의 t 제곱인데 이게 t에 관한 최대식이 되고 다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알겠죠? 얘를 GT라고 했을 때 이 식의 다시 최대값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2단의 최대예요. 최대식을 먼저 구하고요. 문자로 x가 상대적으로 어떤 t의 값을 가질 때 최대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최대식의 다시 최대값을 찾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GT 이제 또 미분해야겠죠. G'T는요. GT 같은 경우는 얘를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까? 여기가요. 2의 t제곱으로 묶어주고 2분의 1에 플러스에 2-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식이 되니까요. 이 식을 미분해요. 당연히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의 t제곱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에 이제 요거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니까 2의 t제곱을 묶어주면 2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봐봐요. 이거 이퀄 0인 지점이 얼마예요? 이거 t에 관한 함수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t축으로 보시고 t 값이 얼마일 때? 이게 마이너스 t 이렇게잖아요.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될까요? 요 값이 이퀄 0이 되는 지점이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1 플러스 2분의 1을 해요. 어떻게 더 편하지? 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요 지점을 경계로 해서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 이게 되겠죠. 지금 GT 함수가. 따라서 G의 얼마 값이 2분의 1 플러스 1의 값이 최대이자 극대가 돼요. 알았죠? 따라서 G 이 값은 최대, 극대, G의 2분의 1 플러스 1은요. 여기가 대입을 해볼까? 여기가 대입을 하면 2에 2분의 1 플러스 1 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대충네. 그래서 1되네요. 결국은 답이 2에 2분의 1 플러스 1 제곱 이게 답이네요. 알겠죠? 정리하세요. 문자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때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 정도? 이게 좀 더 세게 들어볼까? 저거 뭐 중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S1, S2. 어. 아, 그래요? 그 그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림에서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림처럼이라고 했잖아. 이 그림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세상. 어? 뭐? 세상. 세수하고 세수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해. 잘 이해 못하면 넘어가지 않고. 저기는 K를 넣습니다. 응? K를 넣습니다. 어디? 아 이거는 이 문제하고 관계 없고요. 만약에 변수를 일단 두 개를 잡았지만 이 변수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을 때는 이게 이 어떤 면적을 구했는데 걔가 t라는 문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힘들 때요. 근데 다른 변수를 잡았더니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다른 문자로 나타내기가 편한 거야. 근데 이 두 문자에 관계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뭐 k 세제곱은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요. t를 k에 관한 식으로 바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소구하지는 못해도 이 t에 관한 식으로 완전히 나타내지 못해도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이걸 변화 비율을 반영할 수는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사실상 문자 한 개에 관한 함수식이랑 같다고.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 요거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완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어떻게 처리하냐 그 얘기가. 알았죠? 독립적이에요. 이게 독립적으로 서로 변할 때 처리하는 방법이야. 자, 그 다음 길이. 자, 미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길이에 대한 변화율, 미분 계수겠죠. 그 다음에 면적에 대한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어집니다. 미분에 활용해서. 예, 그런 거 할 때 좌표를 구해가지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구분 가지기 문제 9번 보세요. 페이지 42페이지 문제 9번. 자, 그 문제에서요. 우리 좀 진짜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완전히 구분해서 문제 자체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좌표 풀면 이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 위에 점 P가 동점 P가 있어요. P가 A, 출발점이 1,0에서 방향은 반식의 방향으로 호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몇 초? 2분의 파이 초당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점 Q는요 어디에서 출발? 1,0에서 출발해서 누구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방향으로 X축 위를 움직입니다. 그때 속력은 초당 1이고요. 됐죠? 자, 이때 점 P와 점 Q가 동시에 점 A에서 출발하여 T초가 되는 순간에 성분 PQ, 그 다음에 QA, 그리고 AP로 둘러싸인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 출발한 지 1초 후에 이 S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죠. 맞지?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P의 시간에 대한 위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러려고 하면 P가 원호 위로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P의 위치가 T초 후에 이 호를 따라서 요만큼을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고요. 이때 순간이 T예요. T라고 했을 때 얘의 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요 동경각 있죠. 요 동경각을 일단 세타라고 놓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놓아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할까요? 봐봐요. 반식의 방향으로 원호 위를 움직일 때 속력이 2분의 파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움직인 거리죠. 호 위에서 움직인 거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호의 길이, 움직인 호의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게 얼마라는 뜻이에요? 2분의 8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알았지? 이걸 뭘 구별을 하냐면 이 말하고 구별하세요. 이 말. 뭐 예를 들면 초당 각속도가 2분의 파이다.
요 말하고 구별합니다. 원래 각 속도가 2분의 파이라 라는 말은 이거예요. d 세타 dt가 이거는 저 실제 이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호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1이 아니고 2나 뭐 10이나 그렇게 된다면 각은 요만큼 변하지만 호의 길이는 엄청 많이 변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라고. 문제에서 각 속도가 2분의 파이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호 위를 움직이는 속력이 2분의 파이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하세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래, 반지름이 1이라서. 반지름이 1인데 반지름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L이요 곧 세타입니다. L이 곧 1 곱하기 세타죠. 그래서 L과 세타 같으니까 이게 각 속도가 곧 호의 길이의 변화율과 같아져 버려요. 이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반지름이 1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두 개를 구별해요. 알았죠? 구별하시고, 자 여기서는 조거의 변화율이고요. 그런데 마침 L이 곧 세타여서 d 세타 dt도 결국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저 세타의 크기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타는 이거 적분해야죠. 적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하면 세타 t는 세타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만든다고 치면 2분의 파이 t하고 적분상수 c예요. 적분상수 c가 묻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또 출발점이 마침 시간이 0일 때 얘가 시초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각이 딱 0이죠. 같이 세타 t도 마침 세타 0도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c가 0이어서 세타 t는 2분의 파이 t가 되겠죠. 만약에요 출발점 여기가 아니고 p가 여기서 출발했다면 저 적분상수 c가 얼마겠어요? 파이. 알겠죠? 여기서 출발했으면 2분의 3 파이. 이거 달리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알겠지? 이 문제는 정말로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 그래서 요게 세타 t가 되고요. 따라서 봐봐, p의 위치는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1 코사인 세타 콤마 1 사인 세타인데 얘를 시간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1 코사인 2분의 파이 t 콤마 1 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시간에 대한 위치 좌표가 나온다. 이걸 위치 벡터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이게 위치 좌표, 시간에 대한 위치 좌표.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그 마찬가지로 Q도 시간에 대한 위치 좌표를 잡아봅시다. 자, Q는요, 이렇게 돼요. 요 점에서 출발해서 이 방향으로 요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할까? D라고 합시다. D. D 쓰면 안 되는데. 그럼 D이 되는데. 뭐라 하지? K라 합시다. K만큼의 길이로 움직였다 라고 하면 이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dK의 d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방향이 저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요 Q의 좌표를 생각을 한다면, Q의 좌표를 생각한다면 1-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1이라고 하고, 얘를 1이라고 하고, 속력이 1이니까 초당 1이라고 했으니까 K는 곧 T와 똑같은데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Q의 좌표는 1 빼기 K인데 K가 곧 T니까 1 마이너스 T가 되겠죠. Y 성분은요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위치 잡거든요. 알았죠? K가 곧 T니까 얘는 쉬운 거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를 구해봅시다. 자 지금 이것도요. 너희들 문제에서 그림이 나왔을 때 그 그림이 변수가 변할 때 유일한 형태의 그림이라고 착각하잖아. 우리 전에 시험 볼 때도 그랬잖아. 그 나온 그림이 거기가 다가 아니라고. 만약에 어떤 변수가 있어가지고 자꾸 변한다고 치면 겹치는 부분의 면적도 변하듯이 이것도 모양이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요? 이 모양은 이 t가 요 각이요. 그리고 이 t가 1보다 작을 때의 그림이에요. 제가 t가 1보다 작을 때 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때 ST는요 이렇게 빼야겠네요. 이렇게 부채꼴의 면적에서 여기가 A죠. 이거 O고요. 이 부채꼴에서 이게 2분의 파이 T죠. 세타가 2분의 파이 T고요. 반지름 1이고 반지름 1인 이 부채꼴에서 얼마만큼 까야 되냐면 이거요. OQP라고 하는 이 삼각형 요게 사이각이 2분의 파이 T고 여기가 1이고 이 길이는 1-T가 되겠죠. 그래도 T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가 돼요. 됐지? 요만큼 뺍니다. 빼면 요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먼저 이거 부채꼴의 면적은 2분의 1에 1 곱하기 1에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밑변 그 다음에 요거 사이각의 사인각 이렇게 될까요? 정리하면 t가 1보다 작을 때 일단 식은 이렇게 돼요. 4분의 파이 t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t 사인 2분의 파이 t요. 여기까지 됐죠? 아니? 그 다음 이번에는 t가 1보다 클 때의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자, t가 1보다 크면요 p가 90도를 넘어가요. 2분의 파이 t이기 때문에 t가 1보다 크면 90도가 넘어가요. 뭐 그래도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한정시켜 볼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1 부분에서만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P의 위치예요. P의 위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T에서 T가 1보다 큰 상황이죠. 90도를 넘어가요. 그러면 Q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여기 좌표가 1-T, 0이 되겠죠. 왜? 음수가 될까요?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T가 1보다 크니까. 자, 이 그림 나와요. 이 그림에서는 저 빗금친 부분이 이렇게 변하죠.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 왜 이것도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ST는 이때 ST는 요거 먼저 부채꼴 POA 요거는 2분의 파이 T 에다가 더하기 PQO 얘만큼을 더해야 되는데 이거 자 보세요. 요거는 1이고 요거는 1인데 여기는 1이고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고 요 사이 값이 얼마겠어요? 파이에서 요거만큼 뺀 거죠. 이 180도에서 요거만큼 뺀 거죠. 파이 빼기에 2분의 파이 t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길이 1-T 요거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요거의 절대값. 그러면 t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는 t-1이 돼야 양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얘는요 2분의 1에 1 곱하기 1에 사인 2분의 파이 t 여기 부채꼴의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4분의 파이 t. 그 다음에 더하기에 2분의 1에 t 마이너스 1에 자 이건 어차피 각 변환하면요 뭐랑 똑같아요? 사인 2분의 파이 t랑 똑같죠? 이제 각 변환하면 끝나중에 사인 2분의 파이 t랑 똑같아요. 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t가 1보다 클 때의 식이고요. 얘가 t가 1보다 작을 때의 식입니다. 다릅니까? 식으로 따지면 달라요? 똑같죠? 봐봐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 이 식 나오잖아. 다르지 않아요. 같으니까 굳이 구별해서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줄 필요 있다고. 알았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이 식을 그냥 기준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 식이 저 식이랑 같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 계수 1일 때 미분 계수 구해야 되니까 S 프라임 T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에 2분의 1 하고 요거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T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t 에다가 다시 속미분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되냐면요 1만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시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얘는 1이죠. 그 다음 얘는 어차피 뒤에는 0이니까 답은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이 1초일 때의 면적의 변화율이 됩니다. 알았죠? 네, 정리하세요. 많이 더워? 저 켜줄까? 이거 켜면 또 엄청 춥다던데. 자, 그래서 일단 적분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오늘 그 집필해야 되는 부분은 속도, 가속도 관련된 위치 두고 나중에 설명해주고 풀라고 할게요. 자, 일단 적분으로 넘어갑시다. 너희들 적분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 적분 자체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우리 대학교 교수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지 좀 옛날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분이 뭐 치환 적분을 쓰든 부분 적분을 쓰든 이런